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학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8강으로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제가 인문 강의 시리즈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해당 정규분포 강의의 영상 링크를 제가 우측 상단 및 영상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안 보고 오신 분들은 한번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8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규분포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전한 대칭이며 평균 근처에서 값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연속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은데요. 이 그래프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함수 fx를 그림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평균 지점에서 fx 값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fx 값이 낮아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임을 알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정규분포의 특징을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표현해 놨듯이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순위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었죠. 또한 데이터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 최빈값인데 이 값들이 평균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정규분포의 모양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같은 표준 편차를 가진 정규 분포라도 평균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같은 평균을 가진 정규 분포라도 표준 편차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 퍼진 정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규 분포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진 변수에는 사람의 키 혹은 사람의 몸무게 혹은 공장에서 제조한 철강의 굵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mm 굵기의 철강을 생산하도록 어떤 회사에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철강의 굵기가 정확히 2mm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 때문에 딱 2mm에 맞게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제품들은 2mm 근처에서 생산이 되고 2mm를 크게 벗어난 굵기를 가진 제품들은 대체로 적게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된 철강의 굵기를 측정해서 분포로 나타내면은 이러한 분포들이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규분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냐? 이렇듯 어떤 제품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요. 정규분포라는 것 자체가. 즉, 이 경우처럼 2mm에서 조금이라도 굵거나 얇게 생산된 부분을 오차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러한 오차들이 정규분포의 곡선 모양으로 분포한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를 수학적으로 체계화한 함수가 도출된 거고요. 이렇듯 정규분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개발이 됐는지는 그냥 재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분포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요. 여기서 n은 정규분포의 영문명,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첫 번째 인수로는 보통 평균이 뮤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수로는 분산을 표기해줘요. 분산의 표기는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승이 됩니다.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앞으로 통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도출 과정은 다소 복잡한 관계로 향후에 미적분학 강의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이니 그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규분포의 확률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특정 구간 안에 데이터가 포함될 확률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빼고 더한 범위를 생각해 볼게요. 이 영역에는 전체 데이터의 약 68.3%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나라 남성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75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평균 175에서 표준 편차 5만큼 더하고 빼준 범위인 170에서 180 사이의 구간에 이 나라 남성들의 키가 68.3%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남자들의 68.3%는 키가 170에서 180 사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균에서 2 곱하기 시그마만큼 더하고 빼준 범위에는 약 95.4%의 데이터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에서 3 곱하기 시그마만큼 더하고 뺀 범위에는 전체 데이터의 약 99.7%가 포함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분포의 이러한 특성은 향후에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데도 활용되니까 이 부분은 꼭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표준화된 변수는 Z라 부르고 이 Z가 따르는 정규분포,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표준화의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뮤를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어주면은 그게 표준화 변수 z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70cm의 키라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큰 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달라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 키 170cm라고 하면은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 키 170cm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남자들 키가 평균적으로 170보다 크고 여자들 키는 평균적으로 170보다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를 표준화해보면 더 명확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의 키가 평균이 17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자들의 키는 평균이 162,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자 키 170을 표준화해 보면요. 우선 170에서 어떤 수를 빼줘야 되죠? 평균이 174를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 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결국 남자 키 170은 표준화하면은 마이너스 0.8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돼요. 반면에 여자 키 170을 표준화해 보면은 170에서 평균 162를 빼주고 표준 편차 4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남자 키 170은 표준화하면은 마이너스 0.8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자 키 170은 표준화하면은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었죠. 표준화한 데이터 값들은 이 같은 표준 정규분포의 곡선에 그릴 수 있는데 남자 키 170은 마이너스 0.8에 해당하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자 키 170은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된 개별 데이터들이라도 표준화를 통해서 같은 기준 위에서 비교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같은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자 키 170은 우측 상위권에 해당하는 큰 키임을 알 수 있고요. 남자 키 170은 평균보다는 좌측에 위치한 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표준화한 값, 즉 우리가 알아본 예시에서는 마이너스 0.8과 2라는 값을 구했었는데요. 이 값들을 통해 해당 값이 전체 데이터 중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IQ 점수 결과 같은 값들도 그 값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특정 개별인의 점수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예시에서처럼 우선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한 값이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 표를 통해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인데요. 제일 좌측열은 확률 변수 Z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위의 행은 확률 변수 Z의 소수점 둘째 자리 수를 의미하고요.
이 표는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 Z가 특정 값 Z보다 작을 확률을 알려주는 표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 변수 Z가 1.96보다 작을 확률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맨 좌측면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당되는 1.9를 찾고 맨 위에 행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인 0.06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행과 이 열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0.9750이라는 확률이 나오죠. 바로 이 값이 확률 변수 Z가 1.96보다 작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확률 변수 Z가 1.96보다 작을 확률은 약 97.5%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특정 값을 표준화했을 때 그 값이 1.96이 나왔다면은 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약 상위 2.5%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예시에서 여자키 170을 표준화했을 때 그 값은 2가 나왔었죠. 그럼 여자키 170이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도 이 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확률 변수 Z가 2와 같거나 그보다 작을 확률을 찾아야 돼요. 2는 곧 2.00이므로 맨 좌측면에서 2.0을 먼저 찾으시고 맨 위에 행에서 0.00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행과 이 열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바로 그 값이 확률 변수 Z가 2보다 작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0.9772, 약 97.7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즉 확률 변수 Z가 2와 같거나 그보다 작을 확률이 97.72%이고 따라서 여자키 170은 약 상위 2.3%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예시에서 우리가 남자키 170을 표준화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0.8이 나왔었죠. 이렇듯 표준화된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인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조예요. 따라서 확률 변수 Z가 0보다 작을 확률도 50%, 0보다 클 확률도 50%임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확률 변수 Z가 0.8보다 작을 확률을 표를 통해 한번 구해볼게요. 0.8은 0.80과 같으므로 맨 좌측 열에서 0.8을 찾고 맨 위에 행에서 0.00을 찾은 다음에 해당 열과 행의 교차점을 찾으면은 0.788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확률 변수 Z가 0.8보다 작을 확률이 78.81%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제가 오른쪽에 표현했듯이 확률 변수 Z가 0.8보다 작을 확률이 즉 78.81%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0.8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의 약 21.2% 정도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규분포의 좌우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0.8보다 작을 확률도 이 21.2%와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좌우 대칭의 성질을 활용하면 우리가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0.8보다 작을 확률도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약 21.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본 예시에서 남자 키 170은 하위 약 21.2%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200만원, 4,000달러, 21만엔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30만원, 500달러, 1만엔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세 나라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힌 대졸 신입사원 A, B, C의 월급이 각각 245만원, 4,500달러, 24만엔이라고 할 때 각자의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이 문제는 A, B, C 3명의 월급을 해당 국가 월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표준화해서 A, B, C 3명이 각각 자국 신입사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3명의 월급을 각각 나라의 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뒤에 표준화된 값이 큰 사람부터 순서대로 제시하면 됩니다. 자, 우선 월급을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한국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X한국이라는 확률 변수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럼 이 X한국이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200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30만원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 신입사원 A의 월급인 245만원을 표준화해 볼게요. 우선 평균이 200을 빼주고
표준 편차인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러면 30분의 45가 돼서 1.5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 표준 정규분포표상 위치로 나타내자면은 이쯤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신입사원 B의 월급도 한번 표준화해 볼게요. B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 확률 변수는 평균이 4,000 그리고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월급 4,500달러를 표준화하면은 평균인 4,000을 빼주고 표준 편차인 5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러면 500분의 500이 돼서 1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의 월급을 표준화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아래의 표준 정규 분포표상 위치를 표시하자면 이쯤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나 B나 모두 자국에서 상위권 월급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A가 좀 더 상위권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신입사원 C의 월급도 한번 표준화해 보겠습니다. 일본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확률 변수 X1본이라고 하면은 이 변수는 평균이 21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월급인 24만엔을 표준화하면은 24 빼기 21 나누기 1 해서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준 정규분포표상 C의 위치를 표현하자면은 이쯤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각각 A, B, C의 월급을 자국 기준에 맞게 표준화했을 때 누가 가장 큰 값을 가지죠? C가 가장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C, A, B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커피 자동 판매기에는 컵에 평균 6온스의 커피가 담겨져 나오며 표준 편차는 0.05온스이다. 그런데 컵의 최대 용량이 6.1온스이다. 컵에 채워지는 커피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커피 컵이 넘칠 확률은? 자, 문제에서 자동 판매기에서 나오는 커피의 용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이 커피의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는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0.0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컵의 용량이 최대 6.1이므로 이를 초과할 시에는 커피컵이 넘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6.1을 넘을 확률을 구해주라는 것과 같은 문제가 돼요.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확률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정규분포 관련 문제에서 확률을 구할 때 부등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부등식의 모든 변을 표준화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등식의 양변을 모두 표준화하면은 우선 좌변부터 표준화해볼게요. 우선 X에서 평균을 빼줘야 되죠. 평균인 6을 빼주고 표준 편차인 0.05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변을 표준화해주면은 6.1에서 평균인 6을 마찬가지로 빼주고 역시 0.05로 나눠주면 됩니다. 참고로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준 다음에 같은 수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부등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좌변은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 준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 Z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했죠. 즉 이 값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우변을 계산해 보면은 0.05분의 0.1이 되므로 2가 돼요. 따라서 이 위의 식은 Z가 2보다 클 확률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2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앞서 배웠듯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표가 없더라도 우리가 앞서 배운 정규분포의 확률 구간을 통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경우 평균에서 2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 더하고 뺀 범위 안에 전체 데이터의 95.4%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배웠었죠.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의 경우도 정규분포이므로 이게 적용이 돼요. 단 표준 정규분포의 경우 평균이 여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므로 이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전체 데이터의 약 95.4%가 포함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규분포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 좌우 대칭이죠. 그럼 이 양쪽 끝, 이 부분은 전체 데이터에 각각 몇 프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남은 게 4.6%니까 둘로 나눠주면은 각각 2.3%씩의 데이터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의 의미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2보다 클 확률이 2.3%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2.3%라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방법 말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 확률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표준 정규 분포표 PDF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그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두 확률이 같다면 상수 K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규 분포를 표현할 때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표현해 왔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분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하든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분산 기준, 두 번째는 표준 편차 기준으로 표기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표준 편차 기준으로 표기를 해왔으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표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두 개가 어떤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변수가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해준다면은 같은 기준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8과 14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이 안에 있는 부등식의 모든 변들을 표준화하고 확률 변수 Y가 15와 K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이 안에 있는 부등식들을 모두 표준화해 주면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부등식부터 표준화해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각 변들을 표준화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좌변의 값은 0, 그리고 가운데 값은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 준 것이므로 확률 변수 Z가 되고요. 우변의 값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식에 나와 있는 부등식도 한번 표준화해 줘 볼게요. 자,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각 변을 표준화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계산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핵심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가 특정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은 해당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해당 확률 변수를 모두 표준화해줌으로써 표준 정규 분포상 Z가 특정 구간에 있을 확률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변환의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확률 변수 X와 Y가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표준화해줌으로써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로 변환시켜 놨는데요. 이 두 구간에 속할 확률이 같다고 했으므로 3과 3분의 K-15는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3은 3분의 K-15가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K 빼기 15는 9가 되고요. 결국 K는 2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